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성 이론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지요. 상대성 이론의 확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첫 번째는 수송의 근일점의 이동입니다.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은 그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럭저럭 궤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유독 수성의 경우는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 수성의 근일점이 이제 계속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는데 그 실측값이 100년에 573초로 다른 행성들의 섭동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렇게 고려를 해도 뉴턴 역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한 43초 정도의 오차가 있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시공간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43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힘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주장은 이런 논리입니다. 우선 움직이는, 그러니까 관성력이 작용하는 물체는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든다. 그 다음으로 관성력은 중력과 같다. 이건 등가 원리라 하죠. 예, 관성력과 중력은 같습니다. 원인이 같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은 그 원인이 같은 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원인이 같은 줄 알고 있었다면 등가 원리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쓸 필요 자체가 없었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도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든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가 원리가 말하자면 핵심이란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공간에 왜곡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은 이렇게 태양에 의해 굽어지고 왜곡된 공간을 운동함으로 그 수성의 이동 경로가 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일단 알아두실 점은 진짜 중요한 건데 상대론자들 대부분은 아인슈타인이 수성의 근일점의 이동을 예측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부터 관측되어 있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그냥 상대성 이론에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수성의 근일점의 이동은 원인을 모르니까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을 때 허점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방금 전에 논리 정리에는 허점이 있단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수성의 근일점 이동에 대해서 주장한 바를 요약하자면 태양의 중력이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911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1961년에 어윈 샤피로라는 사람이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시간 지연을 측정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옳다면은 어떤 행성이 태양 근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그 행성에서 반사되게 해서 다시 수신을 하면은 레이저는 태양 근처를 지날 때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을 겪어서 수백 마이크로초 정도 지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발상을 떠올렸단 말이죠. 1977년에 나사가 2대의 바이킹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켰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어윈 샤피로가 아인슈타인의 시간 지연을 1000분의 1초 오차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를 찾는 실마리는 바로 어윈 샤피로의 실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변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늦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의 실험이 옳다면 원인은 중력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수많은 천체들의 중력을 고려하면은 여러 관측자들이 각자 빛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관측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광속불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사상 자체가 전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줄었다면은 이제 그 전제인 광속불변이 틀렸으니까 그 다른 면에서 빛의 속도가 왜 줄었느냐 그 원인을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승복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면서 빛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빛의 속도가 느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빛의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느리게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희한하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빛이 실질적으로 늦게 도착한다는 그 현상을 두고 그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남는 거는 빛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되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납득을 못하겠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등가 원리에 의하면은 중력과 관성력은 이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빛이 늦게 도착한다면은 관성력, 그러니까 빛의 뒤쪽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그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 빛을 방출하면은 그 빛은 느려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또 여기서 등가 원리를 왜 그런 데 써먹느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을 또 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광자시계를 설명할 때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바로 다음에 광속에다가 우주선의 속도를 합성해 버리지요. 또 다른 것도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종합해서 모델을 만들면은 지구에서 10광년 떨어진 행성 X에서 광속으로 지구에 오는 우주 비행사는 시간 지연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로 지구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속으로 10광년 떨어진 거리를 오니까 10년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는 10년이 흐르는 동안 시간 지연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천문학자는 어떻습니까? 전파 천문학자도 10년이 흐르는 동안 시간 지연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둘 다 똑같이 시간 지연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10년이 흘렀는데 왜 둘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그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맥스웰 방정식부터 뜯어고치든가 그래야 됩니다. 또 도플러 효과는 안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적색편이 말이죠. 그 적색편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얄궂게도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중력 적색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알고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등가 원리를 적용해서 중력으로 인해서 빛이 느려진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등가 원리를 적용해서 관성력이 적용될 때에도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맥스웰 방정식은 틀린 게 되고 또 도플러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없어져야 되죠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회마다 시간이 좀 길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증거라고 우기는 중력 적색 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의 논리대로라면은 적색 편의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적색 편의가 증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허술하게 실험을 하고 우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